이 두 개를 합쳐 놓으니까 짜잔 복리 44%가 나왔습니다. 예, 이런 게 시너지.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한국형 밸류 플러스 모멘텀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죠. 2017년이었습니다. 그 안에 강환국 슈퍼 가치 전략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전략을 조금 미세 조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냐면은 퍼, PBR, PSR, 그리고 PCR 그 4개 지표에 평균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평균 순위가 가장 우수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전략이 강원국 슈퍼 가치 전략인데요. 보시다시피 PCR가 PFCR로 변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팅으로 14년 동안 백테스트를 해봤더니만 복리 39%에 MDD 54%, 그리고 승률 66.7%. 승률은 뭐냐 하면은 한 달을 봐가지고 그 한 달 동안에 수익이 날 확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동안에 한 8개월 정도 수익이 났고 4개월 정도 손실이 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이 PFCR는 무엇인가? 네, 그 전에 썼던 PCR라는 지표는 시가총액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자본 투자를 뺀 것이 자유현금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 워렌 버핏 선생이 이 자유현금 흐름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자유현금 흐름이라는 게 주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영업을 막 해가지고 현금을 쫙 이제 벌어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현금을 주주들이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중에 일부는 거기 있는 설비 그 기계 같은 거를 그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고장 났으면 새로 사거나 아니면은 가끔 뭐 공장 같은 거를 좀 확대시키면은 뭐 토지도 사야 되고 건물도 사야 되고 다 이런 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쫙 벌어들이고 설비 투자 이런 데 돈을 쫙 쓰고 그 남은 돈을 주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금액을 바로 자유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하고요. 보시다시피 밸류에이션 할 때도 이 프리 캐시플로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PFCR는 시가총액을 자유 현금 흐름으로 나눈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PCR보다는 PFCR을 유명한 투자자들이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요 지표로 바꾼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책이 나와 있는 전략이랑.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가격 모멘텀이 잘 안 먹히는 편입니다. 가격 모멘텀이라는 거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식이 계속 오르는 그 경향을 말하는데요. 이게 한국 대형주에서는 조금 통하고 중소형주에서는 아예 안 통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통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익 모멘텀이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최근에 많이 올라온 그런 기업들을 따라 사면은 그러면 수익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네, 영업이익도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가 있죠. 전년 동기 대비 성장, 그거를 YOY라고 하고, 또는 바로 전 분기 대비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이 4분기다라고 하면은 바로 3분기 대비 성장을 한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작년 4분기 성장 대비로 한번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순이익도 똑같이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4개 지표가 나오고 그 4개 지표의 평균 순위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 순위가 가장 우수한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는 복리 28%, MDD 57%, 승률 26% 뭐 이 정도 대충 나왔는데요. 자, 드래곤볼을 보시는 분들은 드래곤볼에는 퓨전이라는 게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오공과 베지타가 퓨전을 하면은 이 베지토라는 훨씬 더 강력한 캐릭터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치 지표 4개가 있고 그 이익 모멘텀 지표 4개가 있는데요. 바로 8개 지표의 평균 순위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결과를 보니까 시너지가 있죠. 왜냐하면 분명히 첫 번째 전략은 복리 38%였고 두 번째 전략은 복리 28%였는데 이 두 개를 합쳐 놓으니까 짜잔 복리 44%가 나왔습니다. 예, 이런 게 시너지. 네, 얘네 둘도 퓨전을 하니까 또 강한 전사가 태어났는데 똑같은 겁니다. MDD도 보면은 자, 첫 번째 전략은 MDD가 54%였고요. 두 번째 전략은 57%였는데 이 두 개를 합치니까 MDD가 45%로 줄었습니다. 예, 승률은 뭐 거의 비슷하네요, 보면은.
왜 다음 페이지? 아, 그치. 자, 그러면은 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하위 20%는 수익이 더 높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는 소형주 효과가 강한 뿐만이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익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 보면 이 꼬맹이가 이 큰 거인을 맞아요. 개 패듯이 패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하게 한국 같은 경우는 조그만 주식의 수익이 큰 주식보다 훨씬 더 수익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래 모든 퀀트 전략은 소형주 내에서 더 잘 먹힙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보는 눈이 많아서 터무니없이 가격이 저평가되거나 그런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소형주에서는 그런 게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래서 소형주에서 조금 전에 그 밸류 모멘텀 콤보 전략을 한번 실행을 해보니까 복리 56.6%가 나왔고요. 예. 복리 56.6%라는 거는 원금 14년 만에 535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백테스트이긴 하지만 상상만 해도 굉장히 재밌지 않으세요? 아,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14년 동안 이 전략을 썼더니 530억이 되었어. 예. 생각을 할 수 있고요. MDD는 50%, 승률은 71%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오늘 나온 전략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흥미롭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 영상이 핵심이 아니고 바로 다음 영상이 핵심입니다. 이 전략을 일단 먼저 설명을 해야지 그 다음 영상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두 전략이 굉장히 우아하기는 한데 MDD가 막 45%,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략을 우리가 실전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재수 없으면은 전체 포트폴리오가 반토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14년 동안에 530배를 번다 하더라도 중간에 반토막이 한번 났다. 그리고 특히 내가 투자한 후에 바로 그 다음에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은 에이샹 하고 투자를 포기하게 되고 그 530배를 절대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아, 댓글에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게 MDD 뭐 대수롭습니까? 저는 수익을 보고 가겠습니다. 아, MDD 30%, 40%, 50% no problem 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추측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짤짤이 돈만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런 거 사실 반토막 돼도 크게 아프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억대 단위, 10억 단위 넘어갔는데 MDD 30%, 40% 그래서 뭐 3억, 5억, 10억씩 막 까였다 하면은 제정신이 아니고 여러분이 절대로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도 누구나 처맞기 전에는 계획이 있다라고 한 거죠. 우리는 그 MDD를 낮은 수준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 밝히겠습니다. MDD가 높으면은 피눈물이 난다. 비극적인 영화 이런 것이 나옵니다. 네, 이번 영상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